오세훈 시장, 안철수 의원, 홍준표 시장 모두 이재명 대표를 청산 대상으로 삼고 있는 듯합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이 있었습니다. 대장동 재판에 나왔는데 오후 재판은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조퇴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여당의 공세부터 들어보시죠. 조기 대선을 통해 이재명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도 대한민국을 절단내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의 특검법은 종북, 이적, 위헌, 매국, 독재를 버무려서 만든 괴물입니다. 사법부가 조속한 판결을 내려야 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뿐만 아니라 수두룩합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서 지금 구속되고, 그렇다면 저는 야당 대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1월 15일 날 1심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월 15일 날 2심이 나오고 5월 15일 날 마지막 최종심이 나와야겠죠. 예, 오세훈 시장은요, 요즘에 SNS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 뒤에 이재명식 비정상 정치가 있다. 이재명 대표에게만 좋은 나라라면 이를 막기 위해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다. 아직까지 대선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한 건 아닙니다만 최근의 행보는 그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자, 이현정 의원. 네. 사실 이재명 대표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적폐청산이라는 문재인 정부에서 경험했던 적폐청산을 경험했기 때문에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그 말 뒤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정치 보복 드러내놓고 합니까? 조용히 뒤에서 하는 게 해야죠. 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본인은 민생을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탄핵을 이야기를 하고 또 한편에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 이야기하지만 정치 보복을 누가 드러내놓고 하느냐? 조용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헷갈려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 메시지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런 상황에 이제 지금 오세훈 시장이나 이제 여권의 주자들이 사실상 대선 국면으로 시작하고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좀 전에 오세훈 시장의 그 이야기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 같아요. 어떤 대목이 그렇습니까? 아까 이제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국민과 함께 뭔가 이제 좀 싸워 나가겠다라는 이야기가 결국은 본인이 대선 레이스에 직접 뛰어들겠다라는 아마 그런 의미로 저는 읽힙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 시장이 고민이 꽤 있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6월 대선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년을 더 이상 남겨도 사퇴를 하게 되면 서울시장을 보궐선거를 해야 돼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물론 1년 이 안에 남으면 보궐선거를 할 필요가 없지만 예전에 한번 중간에 그만둔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무상급식 문제 때문에. 근데 또다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다는 게 과연 서울 시민에게 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한 부분들. 또 지금 여권의 어떤 지지율이 아직까지 좀 형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불확실한 상황인데 조금씩 아마 결심을 굳혀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결국 저 이야기가 이에게만 좋은 나라라면 이를 막기 위해서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결국은 본인이 직접 대선 국면에 뛰어들 수 있다는 걸 저는 사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게 있는 것은 사법 리스크입니다. 계속해서 여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장현주 부위원장님. 왜 이재명 대표는 완행열차의 속도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만 KTX로 빠르게 헌법심판이 열리고 또 내란죄에 관련된 수사를 받아야 하느냐? 자, 이재명 대표 전과 사범의 재판도 수두룩이다. 이거 빨리 판결을 내려다오. 안철수 의원도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 뺏기면 나라가 혼란한다. 등등 모든 이 화력이 왜냐면 이재명 대표밖에 안 보이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그래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공세를 어떻게 지금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다 예정된 수순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금 같은 탄핵 정국에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만약에 넘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총공세가 일어날 것이다. 이 부분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견하고 있고 또 예견된 대로 지금 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사실 앞서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난 총선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2조 심판론이라는 거센 공세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뭐 이른바 사법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여권의 공세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 정부가 들어와서부터도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수사나 기소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계속돼 왔던 공세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서 뭐 딱히 전략을 바꿀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과 같은 정국에서 본인이 뭔가 다음 주자로서 또는 야당 대표로서 민생과 경제에 유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들께 보다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런 방식으로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면 되는 것이지 여권의 어떤 공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뭐 휘둘리거나 그 공세에 뭐 일일이 다 대응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면서 이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과연 국민의힘의 이재명 대표를 상대할 적수는 누가 될 것인가라는 궁금증이 났죠.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면 쉽지 않은 선거이면 틀림이 없지 네. 않습니까? 당내 경선에 참여해서 훌륭한 후보를 뽑아내면 적어도 상대방이 이재명 대표인 경우에는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후보를 우리가 다시는 만날 수가 없을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사법 리스크가 있는 언제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국민의힘 후보들에게는 손쉬운 상대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지 여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요.